장질환의 초음파는 거의 10년, 20년 전에 거의 진단 기준은 완성이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소화기 개원이 연수 강좌를 이번에 3번째 초음파를 맡아서 하게 되는데요. 항상 고민했던 부분이 이 난이도 조절입니다. 난이도 조절이고,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한번 여쭤보고 싶은 게, 지금 현재 바울 초음파를 보시는 분 손 좀 들어봐 주시겠습니까? 보시고, 예. 그러면 이제 2018년 하반기에 하복부 초음파가 급여화됩니다. 급여화돼서 상복부 초음파 급여화가 되면서 개원가의 수가 체계는 그렇게 나쁘진 않게 책정이 되셨죠. 그래서 지금 매일 초음파 한 대씩이 우리나라에 보급이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초음파 시장이 거의 망하기 직전이었는데 상복부 초음파가 급여화되면서 초음파 회사들이 지금 너무 기쁨에 난리치고 있다는데, 이 하복부 초음파 급여화는 크게 장관 초음파하고 복벽의 허니아 쪽이 아마도 될 것입니다. 제가 대한초음파의학회 보험이사를 맡고 있는데 아직까지 논의는 되고 있지는 않는데, 우리 강력한 의협 회장님이 계셔서 아직 논의하고는 되지 않았는데, 아마 이번 달, 다음 달 정도부터 하복부 초음파의 급여 기준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논의가 있을 예정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장관 초음파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실 것 같은데, 급여화되면 초음파를 보시겠다는 분 손 좀 들어봐 주시겠어요? 예, 그렇게 많지는 않으시네요. 그러면 오늘 강의 내용은 초음파를 보는 방법, 테크닉적인 문제하고 각종 질환에 대해서 모두 준비를 했는데, 시간 관계상 주로 보는 테크닉 위주로 강의를 하고 마쳐도 될까요? 어떠세요? 아니면 각 질환에 대한 초음파 내용 부분도 다 설명을 해드려요? 예? 주로 테크닉적인 거 많이 해드리는 게 낫죠. 이 슬라이드는 여러분들이 이제 의국에서 공유해 주시면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요. 그거는 사진을 보시면서 최대한 할 수 있는 데까지 해보겠습니다. 이 하복부 초음파 검사는 어펜디사이티스를 배제할 수가 없어요. 내과라고 해서 어펜디사이티스가 안 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인시던스도 가장 높고 위험도도 제일 높기 때문에 어펜디사이티스를 중심으로 해서 각각의 질환을 감별해가는 과정으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하복부 통증으로 오게 되면 값이 싸고 비침습적이고 실시간 검사가 가능하기 때문에 초음파가 아주 유용하고요. 그리고 환자한테 해가 될 게 없습니다. 요즘 CT를 찍었을 때 방사선 노출이 워낙 문제가 되기 때문에 초음파는 그런 부분이 장점이 있지만, 단점은 병변의 범위가 넓을 때 그 스몰 바울 루베 크론스 디지즈 같은 경우 다 찾으려면 저희도 한 30분, 1시간을 봐야 되거든요. 좀 골치 아픈 검사이기도 하고, 그리고 검사자에 따른 정확도 차이가 가장 크다는 게 바울 초음파의 문제입니다. 사이로이드 초음파는 많이들 보시죠. 사이로이드 초음파는 그냥 그 자리에 딱 있거든요. 그래서 트랜스듀서를 대면 사이로이드가 나타나서 그걸 한 초등학생 정도 수준으로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간 초음파 정도가 한 고등학생 정도 되겠죠. 근데 이 바울 초음파는 박사과정 또는 포닥 수준 정도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바울은 자꾸 움직이는 게 문제고, 그리고 고해상도를 유지하는 게 중요하고, 각각의 아나토미가 불분명하다는 게 보는데 가장 어려움을 만드는데요. 그래서 초음파 기기에 대해서 먼저 세팅을 하셔야 돼요. 초음파를 보시려면. 저희가 보통 병원에서 쓰는 초음파, 대학병원에서 쓰는 게 프리미엄급이라서 한 2억에서 3억 정도 기기를 하는데, 필립스, G 다 여러 종류가 있지만, 저희도 초음파 10대 중에 바울 디지즈가 의심이 되면 제가 좋아하는 기계로 옮깁니다. 그러니까 각자마다, 각 선생님들마다 볼 수 있는, 바울을 잘 볼 수 있는 기기가 다 달라요. 그리고 기계가 같더라도 바울을 잘 볼 수 있는 세팅이 다릅니다. 그래서 바울 초음파를 접근을 하기 시작하시려면 회사에다 얘기해서 사람 오게 해서 바울을 제일 잘 볼 수 있는 세팅을 맞추셔야 돼요. 일단 그것부터 시작을 하셔야 되고, 트랜스듀서는 사이로이드나 브레스트를 보는 리니어 트랜스듀서 있죠. 5메가헤르츠 이상, 보통 한 10 정도, 5에서 7 정도면 충분히 볼 수 있고요. 만약에 뚱뚱하게 되면은 5메가헤르츠 이하로도 봐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마음의 준비를 하셔야 되는데요. 스킬을 일단 파악을 하셔야 되고, 그리고 계속 피드백을 할 수 있도록 많이 보셔야 됩니다. 특히 appendicitis, 뭐 enteritis, diverticulitis 이런 걸 많이 보실 텐데, 내과에서 외과로 트랜스퍼를 했거나 대학병원에 보냈을 때 초음파 보고 나서 그 이후에 결과를 리퍼 받아서 확인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저도 전공의 때 스텝 선생님들만 초음파를 보시고 앞에 초음파를 보시고 저희한테는 안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차병원, 뭐 딴 대학병원에 파견 갔을 때 외과 동기한테 얘기를 했죠. 응급실에 압배와 의심되는 환자가 있으면 그냥 무조건 나한테 보내달라. 돈 안 받겠다. 저의 트레이닝을 위해서. 뭐 병원장님 싫어했을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꾸준히 보다 보고, 그리고 그 환자 압배였니 아니었니, 뭐 다이어베티큘라이티스 맞니 아니, 뭐 CT 보고 뭐 이러다 보면 그것이 축적이 돼서 실력이 쌓이게 되는데, 가장 큰 문제는 이게 바울 초음파의 가장 큰 문제는 내가 지금 보고 있는데 이게 콜론인지 일레움인지 어펜딕스인지 구분을 못하는 게 가장 큰 문제예요. 초심자들의 가장 큰 문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바디 에비투스가 중요한데, 저희는 임산부들은 CT를 찍지 못하기 때문에 임산부 초음파까지 보지만, 일반적으로 그 테크닉이 완성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되도록이면 안 보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이 팻 티슈가 한 5cm 이상 되면 비만한 환자는 그 오메가월제 이하 트랜스듀서로 바울을 볼 수가 없습니다. 아예 보이질 않아요. 그래서 우리 전공의들한테 앞에 초음파 먼저 보라고 시켜놓으면 한 10분, 30분, 1시간을 내내 보다가 앞을 못 찾겠다 이렇게 연락이 와요. 그래서 가서 보면 이 친구 찍어놓은 사진을 보면 전부 서브큐 팻만 찍어놨어요. 그리고 앞에 없고, 앞에까지 트랜스듀서가 이게 투과를 못 하거든요. 사이로이드 보시면 한 5cm 넘어가면 그다음부터 까맣게 보이잖아요. 그때는 그냥 복부 초음파 기기 보는 거, 오메가월제 이하짜리로 봐서 확인을 해야 됩니다. 뭐 이 정도 질환들이 있어요. appendicitis, enteritis, diverticulitis, 뭐 그리고 외과에서는 많이 보는데, 이 appendicitis의 한 1% 의심됐던 환자의 1%가 이제 수술 들어가면 에피플레그 appendicitis라는 게 나오고, 뭐 콜론 캔서, 럽처 등이 있습니다. 뭐 유레터 캔서는 이건 2020년도에 보호마가 될 거기 때문에 빠지고, 뭐 이런 것들이 있고, 특히 여성 질환은 골반염들이 많아서 이런 건 클리니컬 콜레이션 하면 산부인과 쪽으로 리퍼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나토미를 먼저 보겠습니다. 이 리버 아래쪽에 그 희끗희끗 보이는 게 콜론이잖아요. 콜론이 쭉 내려오고 거의 끝부분 펠빅 인달 레벨에서 터미널 일리엄이 나갑니다. IC 밸브가 있어서 나가고, 그리고 터미널 일리엄하고 이 어펜딕스는 한 5cm 정도 내려오면 주로는 시큼의 메디얼 어스펙트에서 이렇게 나가요. 약간 오블릭 방향으로 나가기 때문에 트랜스듀서를 볼 때도 트랜스버스 한 상태에서 쭉 내려서 보시면 IC 밸브가 보이고요. IC 밸브가 보이는 상태에서 쭉 내리면 끝부분에서 트랜스듀서 방향을 돌려서 보면 이 어펜딕스를 트레이스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어펜딕스에는 요 메소 어펜딕스가 있어서 패티 티슈가 있는데, 그 패티 티슈가 나중에 염증을 찾아내는데 크루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게 팻이 있다는 거, 주변에 차고 있다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확인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콜론 전체를, 초음파를 볼 때는 콜론 전체를 한번 쭉 다시 보고, 그다음에 스몰 바울 룹은 환자가 아프다는 것을 보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CT는 전장을 볼 수가 있지만 초음파는 복부 스몰 바울하고 콜론을 다 볼 수가 없어요. 보려면은 1시간 정도 이상 걸리기 때문에 환자의 텐더 포인트를 손가락으로 집계하는 게 상당히 중요한 기술입니다. 그래서 환자가 아프다는 포인트를 찾아서 그곳을 집중적으로 보시는 게 제가 드릴 수 있는 오늘 가장 큰 팁이고요. 보통의 체형이죠. 보통의 체형인 남자고, 이건 제 손이고요. 그래서 라이트 처음에 보는 부분은 라이트 콜론을 먼저 봐야 됩니다. 보셔서 뭐 많지는 않지만 사이투스 인버스 수 있는 경우는 이쪽에 레프트 콜론일 수 있기 때문에 동영상으로 보시겠습니다. 자, 이건 컨벡스 프루브로 쭉 라이트 콜론이 이상이 있나 한번 보는 거예요.
쭉 보고 나서 뭐 IC 밸브 정도는 찾았겠죠. 그다음에 콜론을 전체적으로 한번 쭉 봅니다. 스프레닝 프랙처 보고 디센딩 콜론 보고 이제 시그모이드 콜론 그리고 렉툼까지 한번 쓱 보는 거야. 보게 되면 콜론의 월은 거의 보이질 않습니다. 그냥 대변이 대부분 차 있거나 에어가 차 있거나 컬랩스 돼 있어도 월 자체는 잘 안 보여요. 그 다음에 이제 리니어로 바꿔서 본격적으로 움블리쿠스 레벨에서부터 라이트 콜론을 쭉 내려가죠. 지금 IC 밸브를 찾은 것 같고, 그래서 IC 밸브 보고 트랜스듀서를 오른쪽으로 돌리면 이제 어펜딕스 쪽을 확인을 할 수가 있죠. 보통 이 정도 레벨에서 찾을 수 있는데 이 트랜스듀서가 묻힌 거 보이세요? 그러니까 상당히 강하게 눌려요. 이게 어느 정도 눌리는지를 보여드리려고 그러는데 트랜스듀서가 다 잠길 정도까지 꽉 눌러야지 바울의 가스를 제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어펜딕스와 트랜스듀서 사이가 가까워지니까 바울의 트레이스가 비로소 어펜딕스가 튀어나오면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컴프레션을 아주 그러니까 최대한의 힘으로 누를 수 있을 정도로 강하게 누르셔야 됩니다. 우리가 당기는 근육은 좀 강한데 미는 건 좀 익숙치 않거든요. 근데 미는 근육을 최대한 사용해서 보시면 바울을 볼 수가 있죠. 자, 이제 콜론을 초음파 모니터 상에서 이렇게 나타나죠. 이게 라이트 콜론이죠. 쭉 에어가 잔뜩 차 있는 콜론이 보이고 그냥 에어만 보여요. 콜론은 일반적으로 염증이 없을 때 이게 트랜스버스 콜론 트레이스 하는 거고요. 쭉 따라가서 에어르타가 나타났고요. 이제 스프레닉 프랙처 쪽으로 이동을 하고 별다른 이상이 없다는 걸 확인을 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이게 디센딩 콜론이 나오고 그냥 에어가 이렇게 아주 지저분하게 보이는 이런 부분들이 콜론이고요. 까맣게 보이는 부분이 염증이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그렇게 보이질 않고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바울 초음파를 이해하기 위해서 5레이어를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요. 바울 룹은 뮤코자, 서브뮤코자, 머스큘러리스 프로프리아 있고 시로자가 있잖아요. 그래서 루멘하고 슈퍼피셜 뮤코자는 에코가 강하게 나타납니다. 이렇게 이게 이제 바울 전체고 루멘인데 하얗게 보이고요. 그 다음에 뮤코자 내에 있는 머스큘러리스 뮤코제, 그러니까 딥 뮤코자가 까맣게 보입니다. 그러니까 5개 레이어가 하얗고 까맣고 하얗고 까맣고 하얀데 머슬이 까맣게 보이죠. 서브뮤코자는 하얗게 보이고 머스큘러리스 프로프리아는 까맣게 보이고 시로자는 싸고 있는 얇은 막이기 때문에 에코제닉하게 보이지만 주변 팻 때문에 묻혀서 그냥 까만 하얀 라인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바울의 thickness를 잴 때는 이 안쪽부터 이 바깥쪽 까만 부분의 바깥쪽까지 재서 바울월이 두꺼워졌다 안 두꺼워졌다를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이게 콜론 사진이에요. 이게 스킨이 있고 이게 서브큐 팻입니다. 그 다음에 꽤 누른 걸 아실 수 있겠죠. 이게 트랜스버설리스, 익스터널 오블릭, 인터널 오블릭 머슬이고 비로소 콜론이 나오는데 이렇게 하우스트라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쪽은 월이 거의 안 보이고 여기서 월이 보입니다. 월 보시면 이게 머스큘러리스 뮤코제고 사우 뮤코자고 머스큘러리스 프로프리아고 이 정도로 보이는데 이건 정상이죠. 이렇게 보이면 콜론인 거를 이해하시고 들어가시면 됩니다. 이건 어펜딕스인데 어펜딕스도 안에 루멘 내에 요게 thin 라인으로 superficial 뮤코자고 머스큘러리스 뮤코제, 사우 뮤코자, 머스큘러리스 프로플리아. 이 어펜딕스는 페리스탈시스가 약하니까 이 머스큘러리스 프로플리아로 이하는 얇죠. 그렇게 해서 전체 끝에서 끝을 매저하면 3.94. 보통 어펜디사이티스가 6mm 이상이어야 되는데 이건 정상입니다. 자, 터미널 엘리엄 동영상인데 이게 이제 IC 밸브 레벨이고 이게 스몰 바울 룹인데 잘 안 보이죠. 자, 요게 터미널 엘리엄입니다. 안쪽부터 루멘 있고 뮤코자, 서브뮤코자, 머스큘러리스 프로프리아. 이쪽은 반대쪽 벽. 이게 전체적이고 보입니다. 뭐 이제 트레이스를 해서 볼 수가 있고요. 이게 바울룹이고 이제 어펜디사이티스 초음파를 볼 때
터미널 일리엄하고 구분을 못하세요. 초심자들의 가장 큰 특징이. 그러니까 터미널 일리엄을 잡아놓고 이거 앞에 봤다 이러기가 쉽거든요. 그래서 감별점 첫 번째 포인트는 계속 트레이스했을 때 계속 이어진다. 그러면 그건 스몰 바울이에요. 가다가 끊기면 어펜딕스겠죠. 맹관이니까. 근데 또 하나 팁이 트랜스버스 스캔을 했을 때 어펜딕스는 1cm을 넘지 않아요. 정상은. 근데 지금 이게 스케일인데 이게 1cm이거든요. 지금 보면 한 2cm 정도 되죠. 길쭉한 형태로 보입니다. 이러면 터미널 일리엄이기 때문에 이건 터미널 일리엄이니까 월 티크닝이 있나 없나만 확인하고 별게 없으면 이건 터미널 일리아이티스는 아니고 어펜딕스를 찾기 시작을 해야 됩니다. 자, 요게 이제 어펜딕스 찾는 사진인데요. 요게 라이트 콜론의 시칼 팁입니다. 시칼 팁에서부터 자, 요게 시작이 됐죠. 이거 보이시나요? 시칼 팁에서 어펜딕스가 바울월로 보이기 시작을 합니다. 여기 보이는 게 어펜딕스거든요. 노멀 어펜딕스. 쭉 트레이스를 해서 전체적으로 못 봤으니까 지금 끊겨서 보였잖아요. 그럼 그 엑시스에 맞게 트랜스듀서를 돌리면 이렇게 전장이 보이게 됩니다. 전장의 어펜딕스를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돌려보면 트랜스버스 스캔하면 이게 지금 1cm인데 5mm 정도밖에 되질 않죠. 어펜딕스는 루멘이 작다. 터미널 일리엄보다. 뭐 당연한 얘기지만 아셔야 되고요. 그래서 이제 어큐러 어펜디사이티스 초음파 기준을 알아야 되고 첫 번째 시작은 어펜딕스를 찾아야 됩니다. 찾을 때 첫 번째 포인트는 환자분 어디 아프세요 해서 손가락으로 집게해서 그쪽 부분을 중심으로 보셔야 되고요. 트레이스에서 어펜딕스를 확인했을 때 6mm 이상이고 그리고 눌러도 압박이 되질 않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염증 때문에 메소어펜딕스 팻이 하얗게 보이게 되고요. 혈류 증가가 있고 그리고 어펜디콜리스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이게 어펜딕스를 찾았을 때, 그러니까 바울 초음파가 CT보다 좋을 때가 많은 이유가요. CT에서는 이 부분이 어펜딕스가 사실 큰 환자들도 있거든요. 정상에서도. 큰 환자들한테 초음파를 봤을 때 눌러서 그 부분이 아픈지 안 아픈지를 볼 수 있는 게 초음파의 최대의 장점입니다. 그래서 여러 개 사진을 보여드릴 텐데 어펜딕스 다이아미터는 어떻게 측정을 할 것이냐. 어펜딕스 아까 얘기했듯이 프로플리아의 가장 바깥쪽 레이어와 반대쪽의 가장 바깥쪽 레이어를 잽니다. 이렇게. 물론 여기서 재도 되는데 여긴 에어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재서 안 되고요. 에어가 없는 곳에서 재서 7mm가 나왔기 때문에 이 완전 어펜디사이티스로 진단할 수가 있죠. 세컨더리 파인딩으로 이렇게 하얗게 보이는 팻 덩어리가 있죠. 나머지는 없거든요. 이런 것들이 염증의 소견이 되겠습니다. 다음 케이스도 어펜딕스를 쟀더니 약 8mm 다이아미터가 나왔고 혈류가 증가됩니다. 그런데 어펜딕스 월 자체의 혈류가 증가되는 경우도 있지만 이게 갱글린에 빠지면 또 혈류가 감소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 메소어펜딕스에서 어펜딕스로 가는 이 혈관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게 정상에서는 이 혈류가 컬러 더플러에서 절대로 보이질 않습니다. 이건 어펜디콜리스가 있는 환자인데 이게 시칼 팁이고요. 시칼 팁의 월이 두꺼워져 있어요. 아까 콜론의 월은 거의 안 보였잖아요. 지금 이게 콜론 월이 한쪽 벽인데 꽤나 두꺼워져 있고 오리파이스에 돌이 있고 여기 에코제닉한 돌이 있으면서 막혀 있고 이렇게 늘어나서 여기에 액체 저류가 있습니다. 어펜디사이티스는 루멘이 막혀서 생기는 질환이잖아요. 그래서 이 안쪽에는 플루이드가 차면서 상당히 많은 큰 압력으로 작용을 하기 때문에 이걸 눌러도 어펜딕스 루멘이 바뀌질 않습니다. 그냥 탱탱하죠. 근데 노멀 앞에는 크더라도 누르면 쓱 안에 플루이드나 에어가 빠지면서 납작해지는 경향들이 있거든요. 자, 요게 이제 어펜디사이티스 동영상입니다. 자, 여기 어펜딕스가 나와요. 이게 시큼에서 어펜딕스가 나오고 쭉 따라가면
여기가 염증이 심한 어펜딕스, 여기 어펜디콜리스가 있고 끝이 있고, 자, 이렇게 맹관으로 끝납니다. 어펜딕스는 더 이상 진행을 하지 않고 끝이 나고 주변에 플루이드 컬렉션까지 있으니까 이건 어펜디사이티스 진단을 할 수가 있고요. 이제 컬러 도플러를 했을 때는 어펜딕스 월에도 혈류 증가가 많지만 주변 팻에도 이런 혈류 증가가 있습니다. 그러면 진단적 가치가 높아지죠. 이제 32세 여자 환자 어펜디사이티스 사진 케이스 보시면 이것도 7mm로 늘어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만약에 CT를 보실 때는 초음파에서는 계속 6mm를 강조를 했는데 CT는 9mm에서 1cm입니다. 6mm가 아니에요. 그 이유가 초음파는 눌러서 보기 때문에 어느 정도 눌리거든요. 잘 눌리지는 않지만 그래서 6mm를 기준으로 하고 CT는 그냥 벙벙한 상태에서 찍기 때문에 진단 기준을 9mm에서 1cm 정도로 봅니다. 그래서 진단 기준이 좀 다르다는 건 아셔야 되고요. 네. 케이스 보여드리려고 넣은 사진이고요. 이 환자는 이제 레트로시컬 어펜디사이티스 환자인데 어펜딕스 로케이션이 그 시컬 팁에서만 나오는 게 아니라 나오더라도 이 시큼의 후방, 그러니까 콜론의 뒤로 주행하는 경우가 꽤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걸 놓치기가 쉬운데 이거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눌러서 콜론에 있는 에어와 피칼 머티리얼을 밀어내고 보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밀어내서 보면 이런 인플레임드 어펜딕스를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혈류 증가도 돼 있어서 레트로시컬 어펜디사이티스를 진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전에 우리 전공의 때는 어펜딕스가 이게 막혀서 염증이 생기는 거기 때문에 내부에 에어가 있으면 어펜디사이티스가 아니다 이렇게 교육을 받았었는데 2000년도부터 리포트되기 시작한 게 루멘 내에 에어가 있는 경우도 한 20% 정도 있더라. 그래서 내부에 요게 지금 에어거든요. 어펜딕스가 여기 있고 어펜딕스에 에어가 있어도 이 부분이 상당히 두껍고 눌렀을 때 아파하면 어펜디사이티스를 진단할 수 있기 때문에 에어는 진단에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Perforated appendicitis는 지금은 좀 많이 줄었겠죠. 이게 논문 나온 지가 하도 오래되고 최근엔 나오질 않아서 진단이 좀 어려운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RLQ 앱도멘의 앱세스의 형태를 알고 계셔야 되는데 이런 모양인데 그림을 보면서 보시는 게 훨씬 나을 것 같습니다. 이게 RLQ 사이드 앱도멘인데 지저분해요. 굉장히 지저분하고 별다른 게 없고 근데 안쪽에 이렇게 까만 에리어가 있으면서 주변에 패티 매스가 이렇게 감싸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터져서 앱세스가 생기고 오멘툼이 감싸서 로큘레이션 된 상태죠. 그러니까 요거는 이건 분명히 문제가 있다. 라이트 사이드 앱도멘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라는 거를 인식을 할 수 있어야 되고요. 지금도 플루이드가 아주 지저분하게 뭔가 덩어리가 있고 실제로 트랜스듀서가 지나갈 때 여기서 이렇게 약간 덜컥하는 느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고 이 환자분은 어펜딕스가 확인이 되고 어펜딕스가 나오고 그 다음에 앱세스가 있어서 이건 perforated appendicitis에 동반된 periappendiceal abscess입니다. 자, 이 사진을 보면 심각하다는 생각이 드셔야 되는데요. 이게 RLQ 앱도멘에 있는 건데 이게 데브리들이 떠 있는 이게 플루이드인데 뭔가 이렇게 둥둥둥둥 떠 있잖아요. 동영상 실제로 보시면 이게 조금씩 움직이거든요. 이런 플루이드는 앱세스밖에 없습니다. 물론 헤마토마도 그렇게 볼 수 있는데 그냥 정상인 환자가에서 갑자기 헤모리지가 생길 수는 없으니까요. 이런 문제가 있고 페인 있고 열나고 하면 이거는 상당히 심각하게 봐야 되는데 PID일 수도 있고 페리어펜디셜 앱세스일 수도 있어요. 근데 RLQ 앱도멘에 심한 앱세스는 PID 때는 오지 않습니다. PID 때는 펠빅 캐비티에 아무리 심해도 국한되어 있는 경우가 많고요. 배가 터져줘야만 이만한 크기의 앱세스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이건 페이토나이티스고. 이제 초음파 검사의 제한점 말씀드리겠습니다. 역시 이제 부적절한 기기를 사용하면
아무리 테크닉이 좋아도 초음파 해상에서 확인을 할 수가 없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시작하시려면 기계회사 연락해서 확인해서 그리고 볼 수 있게 세팅을 맞추시는 게 중요하고요. 몇 가지 어려운 케이스 잠깐 보여드리면 굉장히 복잡할 때가 많아요. 어펜디사이티스 진단을 하고 다른 질환하고 할 때가. 여기 어펜딕스를 찾았어요. 찾았는데 루멘 다이아미터는 3mm 정도죠. 정상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끝을 내시면 안 되고요. 더 트레이스를 하다 보면 끝이 볼록해져 있고 여기는 1cm 정도까지 늘어나 있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이렇게 하얀 팻이 있죠. 그래서 이건 이제 팁에만 있는 팁 어펜디사이티스 케이스라서 항상 어펜딕스는 전체를 다 봐야 된다는 거. 그리고 이 환자는 앞배가 이렇게 두꺼워요. 근데 재보니까 6mm로 보더라인이거든요. 앞배로 진단할 수도 있고 아니라고 할 수도 있고. 근데 어펜딕스를 이렇게 봤더니 동그란 형태인데 눌러봤더니 이렇게 납작해졌어요. 그리고 여기 아프냐고 물어보니까 아프다고 안 하고. 그럼 요거는 엔트라이티스나 콜라이티스가 왔을 때 어펜딕스도 붓거든요. 그래서 이 환자 터미널 일레움을 보니까 터미널 일레움이 두꺼워져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터미널 일레움인데 한쪽 루멘이 거의 1cm, 한쪽 월이 한 1cm 정도까지 두꺼워져 있고 혈류 증가가 되어 있고, 그래서 이 경우는 터미널 일리아이티스에 동반돼서 어펜딕스가 좀 두꺼워진 그런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배를 찾건 바울을 찾건 아픈지 안 아픈지 확인하시고, 그리고 어펜딕스는 컴프레시빌리티, 컴프레션 했을 때 눌렸을 때 모양이 변하는지 확인하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이것도 텐더 포인트고요. 그래서 몇 개 간별 진단 해야 되는 주요 질환, 뭐 쉬운 내용들만 몇 개 보여드리겠습니다. 다이버티큘라이티스는 뭐 내과 선생님들이시니까 콜로닉 다이버티큘럼은 다 아실 테고요. 뮤코자가 이렇게 빠져나가는 슈도 다이버티큘럼이 있고, 시클 쪽은 이제 트루 월일 가능성이 높죠. 그래서 라이사이드 콜론에 생긴 다이버티큘라이티스가 어펜디사이티스랑 심텀이 똑같거든요. 거의 비슷한데 여기 염증이 생기면서 주변에 팻이 이렇게 감싸고 두꺼워지는 게 특징입니다. 그래서 이게 콜로니 월이고요. 콜로니 월에 다이버티큘라 월은 정상에서는 이게 이렇게 보이질 않습니다. 거의 보이질 않는데 두꺼워지면 월이 이렇게 까맣게 보이고, 그 안에는 피칼리스가 차 있을 수가 있으면 이렇게 하얗게 보이고, 인플레임드 팻이 이렇게 감쌉니다. 그래서 요거를 돔 사인 또는 그 에스키모 이글루 사인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요 세 가지 레이어가 명확히 보이면 다이버티큘라이티스로 진단을 할 수가 있고요. 이 다이버티큘라이티스는 염증이 주변 콜로니 월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 콜론 월도 두꺼워져 있는 겁니다. 이쪽 월이 여기보다는 여긴 요 정도 다이아미터인데 여기는 꽤나 두꺼워져 있죠. 케이스 몇 개 더 보시면 안에 피칼리스 있고 까만 월이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싸고 있는 팻이 있고, 그래서 눌렀을 때 아프세요 물어보면 아프다고 얘기하면 이건 다이버티큘라이티스에 맞습니다. CT상에서도 피칼리스는 잘 안 보이는데 인플레임드 다이버티큘라 월 보이고 주변에 패티 체인지가 있으면 다이버티큘라이티스로 진단을 가능하죠. 다음 케이스도 이거는 우리가 복부 초음파를 보는 복부 초음파 기기로 본 거예요. 봤더니 여기 콜론이 월이 두꺼운데 이렇게가 콜론 월입니다. 콜론 월인데 이쪽만 두껍고 이렇게 패티 매스가 있어요. 하얀 부분이 있어서 아 여기 염증이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여기 이렇게 까만 점이 하나 있죠. 그래서 이게 뭔지 잘 모르겠다 해서 하이 프리퀀시로 바꿨더니 안에 피칼리스 있고 어펜딕스 월 있고 주변에 팻 있고 이렇게 세 레이어가 보이면 다이버티큘라이티스로 진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뮤코자가 빠져나간 게 다 보였던 환자인데요. 마른 여자 환자여서 뮤코자 레이어가 이렇게 빠져나가 있고 거기에
월이 두꺼워져 있으면서 팻이 감싸고 있는 약간 원폭 터진 듯한 그런 사진 모양 같은데 다이버티클라이티스로 진단을 할 수 있는 케이스입니다. 터미널 일리아이티스는 아마 내과 외래에서 많이 보실 거예요. 콜라이티스하고. 그래서 월 티크닝은 한 5mm 기준으로 해서 두꺼워지면 일리아이티스로 진단을 할 수가 있고요. 앞에와 달리 컴프레션도 잘 되는데 페리스탈시스가 좀 멈춰 있는 가능성이 높고, 그리고 월이 두꺼워지니까 룸에는 또 가늘게 보이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리액티브 메센테일 림프노드가 커지는 수가 있고요. 그리고 뮤코자 쪽으로 플로우가 증가가 많이 됩니다. 메센테일 림파데나이티스는 워낙 어린아이들한테 많이 오기 때문에 요거는 뭐 나중에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터미널 일리아이티스 초음파를 보시면 이게 터미널 일레움이에요. 터미널 일레움인 걸 알 수 있는 이유가 콜론은 하우스트라가 있고 어펜딕스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근데 스몰 바울은 이렇게 벨빌레 코니벤테스가 있거든요. 이렇게 볼록볼록 여기 이렇게 이런 레이어가 있고 워낙 프로미넌트하게 보이면 이건 터미널 일레움이 두꺼워졌구나라고 진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리액티브 메센테일 림프노드들이 보일 수가 있고요. 역시 눌렀을 때 터미널 일리아이티스도 그 부분이 하겠습니다. 강의를 정리해 달라고 하셔서 그럼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엔테로콜라이티스 뭐 이런 소견 보일 수 있고요. 에피플로이드 어펜다자이티스 있고, 인플라마토리 바울 디지즈 하나만 얘기 드리고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이 크론스 디지즈를 초음파로 진단을 할 수는 없습니다. 내시경으로 하고 병리적으로 진단을 해야 되는데, 이 디지즈 액티비티를 판단하는 데 있어서 컨트라스트 인핸스드 얼트라소노그래피로 그 CT나 MR과 거의 같은 정도의 진단율을 보인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액티브 크론스 디지즈 초음파 소견을 잠깐 소개드리면, 이게 일레움, 디스타 일레움에 마크드 월 티크닝이 있고, 마찬가지로 주변에 팻 덩어리가 있고 혈류 증가가 있으면 액티브 크론으로 진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컬러 도플러 사진 잘 나온 사진이라서 쭉 하나 보시면 이렇게 월이 두껍고 혈류가 증가되어 있으면 액티브 크론스 디지즈는 뭐 쉽게 진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상 강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